자, 이선범 기자가 취재를 했죠. 예, 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과 관련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한 환자의 수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다시 이 연세사랑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이 터졌습니다. 이제 환자 측 주장에 의하면 본인이 했던 경험을 이제 제보로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경험이었냐? 이제 본인이 인공관절 수술을 했는데 이 인공관절 수술 이후에 본인이 겪었던 내용을 제보를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느냐? 네, 기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쪽이 떠 있는 인공관절 수술 후에는 뇌허혈 증상까지 있었다. 의료과실에 대한 정황을 제기한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기사를 보도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 환자분이 70대 여성입니다. 70대 여성인데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한 거죠.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어떤 꺼림직한 느낌이 들고 어떤 이물감 그리고 심지어는 통증까지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다가 나 너무 아프다, 이상하다, 이것 좀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자 이제 병원 측에서는 아니다, 지켜보자 라는 말만 되풀이를 했고, 이걸 너무나 이상하게 여긴 환자가 이제 다른 병원에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통해 확인을 했는 거죠. 그런데 확인을 하고 보니까 오늘 이 기사와 같은 지금 이러한 엑스레이 모형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지금 동그라미를 조금 진하게 칠해 놓은 부분하고 하나를 칠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이 찍은 사진을 갖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환자가 제보해준 본인의 무릎 사진 그대로이고요. 자, 지금 이 동그라미만 보시더라도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왼쪽 동그라미 이제 쳐져 있는 부분은 이제 뼈와 잘 밀착이 되어 있죠. 저게 이제 원래 정상적인 건데, 근데 밀착이 되어 있으나 이게 지금 육안으로 봐도 비대칭으로 밀착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대쪽은 자연스럽게 뜨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원래 같으면은 이제 의사가 수술 도구를 통해서 이 부형물을 완전 딱 맞게 밀착을 해야 되는데 요 뼈에 들어가는 요 부형물과 뼈를 부착시키는 부착 시멘트라고 부릅니다. 그 시멘트가 점성이 떨어진 탓인지 아니면 의사가 어떤 수술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부착이 제대로 안 한 건지 정확한 원인까지는 유추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육안으로만 봐도 이 수술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누구나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뭐 보면은 약간 떠 있고요. 몇 가지 사진을 좀 더 보도록 하죠. 네, 지금 방금 보신 게 이제 수술 이후의 사진이었고, 요게 지금 POD 5개월, 수술한 뒤 5개월 차의 사진입니다. POD가 뭐죠? POD가 이제 의학 용어인데 수술 이후 얼마나 경과했는지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POD 5개월 하면 수술 뒤 5개월. POD 1년 2개월 하면 수술 뒤 1년 2개월의 사진입니다. 자, 1년 2개월 되니까 많이 떠 있네. 이제 눈으로 보이네요. 눈으로 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요. 아마 그리고 1년 2개월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재활치료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을 겁니다. 특히나 무릎이지 않습니까? 이 해당 부위가 무릎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인체의 어떤 하중을 많이 견디고 사용 빈도가 잦은 관절 중에 하나죠. 그렇다 보니까 저렇게 조금이라도 들떠있게 되면 환자는 엄청난 고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환자가 계속해서 많이 언급을 했다고 해요. 병원 측에다 나 너무 아프다,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봐달라 라고 수시로 요청을 했으나 병원 측에서는 지켜보자 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무려 1년 2개월이 지났는데도 지켜보자. 심각한데요. 자, 또 의사들은 이게 계속 지속되면은 저 보형물이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애초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뼈와 인공관절을 붙이는 어떤 시멘트라는 제품을 이제 발라서 보형물을 이제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멘트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진짜 시멘트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의학용 시멘트죠. 의학 용어로도 근데 시멘트입니다. 아, 그렇군요. 의학 시멘트를 이제 사용을 해서 붙이게 되는 건데 이제 수술 직후에도 저 부분이 저렇게 떠 있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 소견에서도 이거는 딱 봐도 재수술이 필요한 시술이다, 또는 이거는 잘못된 시술이다 라고 전문가들의 소견도 같이 밝힐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이외에도 뭐 혈압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이 환자가 굉장히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두고 보자, 지켜보자, 이 말이 정말 우리가 이 병원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례가 바로 말씀해주신 그 사례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이제 70대 여성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고령화고 노인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큰 수술 직후에는 관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그렇죠.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수술 직후 혈압이 100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예. 근데 보통 이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90에서 100 정도의 혈압 사이를 저혈압군으로 판단을 한단 예, 말이죠. 예. 그럼 70대 여성이 수술 직후에 혈압이 100까지 떨어졌으면 병원 측에서는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고 조금 더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각적인 치료와 관리가 그죠? 필요하죠. 수술 직후에 그렇게 됐으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혈압이 그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 사실을 병원이 알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방치를 했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 네,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로 혈압이 200까지 치솟으면서 안면 반쪽이 마비가 되고 예. 이런 불편함을 호소를 하자 그제서야 병원에서 이제 부랴부랴 처방을 했다는 거죠. 예. 이 방치란 표현이 또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환자 측 주장이죠. 네, 맞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내용은 환자 측에서 저에게 제보를 한 내용을 토대로 환자 측 주장을 그대로 전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면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저도 어느 정도 제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예. 요 사실을 겪은 당사자의 어떤 진술에 의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 정도까지 문제점이 불거지고 또 지금 이 환자 한 분의 논란이 아닙니다. 연세사랑병원 같은 경우 1년에 4,000건을 수술을 했다. 예. 또는 뭐 의료사원에 무슨 등급제가 매겨져 있다. 뭐 한 건에 몇천 원을 받고 수술을 했다. 이런 이게 다 의혹들. 대리 수술과 관련된 그죠. 얘기죠. 4천 건도 대리 수술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대리 수술과 관련해서 수술이 많다 보니까 문제점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의 이 사례도 이제 어떤 대리 수술의 의혹에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뒷받침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연세사랑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아프다. 뭐 나이가 들어서 아프다. 내가 뭐 여러 가지 건강상으로 아프다. 이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좀 의심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메일로 제보를 주십시오. 제보를 줘서 저희가 제3의 의료기관에서 검증을 통해서 이게 정말 의료 사고인지 잘못된 수술인지 한번 여러분들께 검증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계기를 갖고 이걸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민사적, 형사적으로 보상을 받는 길을 좀 열어줘야 되겠어요.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자, 이 환자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점들이 보이고 있는데 연세사랑병원 측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병원 쪽에서는 아직 마땅한 대답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자들이 이 병원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어떤 몸과 어떤 불편함을 치유하고 그리고 마음의 짐을 덜어내러 가는 곳인데 사실 이 연세사랑병원의 지금의 이 모습에 어쩌면 마음의 짐들을 더 얹어가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메일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보시고요. 내가 연세사랑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프다라고 하면은 제3의 의료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서 대응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모아지는 대로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또 제3의 의료기관을 또 저희가 선택을 해서 검증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취재가 되고 있는지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많은 분들의 제보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단 이분만의 어떤 70대 여성분만의 사례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가까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가까운 친척, 친구들이 이런 사례를 경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그런 많은 제보들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열심히 취재하고 또 해당 내용과 관련된 소식들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예, 또 취재 고생하셨고 앞으로 계속 좀 취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